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권. 구석기인도 우리처럼 슬픔을 느꼈을까? 여는 이야기. 1983년 충청북도 창원군 두루봉 동굴 광산 개발 현장에서 4만 년 전 후기 구석기인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키는 약 110에서 120cm, 나이는 5세에서 6세가량의 남자아이였죠. 사람들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유골을 흥수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발굴된 흥수아이의 가슴과 팔 주변에서 국화꽃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4만 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흥수아이. 구석기인은 흥수아이의 주검에 왜 국화꽃을 뿌렸을까요? 그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슬픔을 느꼈을까요? 까마득히 먼 옛날,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구석기인은 어디에서 살았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아침, 동굴에 모인 사람들 앞으로 번개가 나섰습니다. 번개는 경험이 많고 지혜로워 무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오고고 보보! 그들에게는 오늘날 사람들이 쓰는 것과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지어 살다 보니 서로 생각을 나누어야 할 일이 생겼죠. 처음에는 몸짓으로 생각을 전하다가 차츰 입 밖으로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동물의 울음소리와 비슷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몸짓과 소리로 서로에게 생각을 전했답니다. 오고고 보보! 번개의 외침이 동굴 속에서 메아리치자 무리는 소중한 불씨와 불 피우는 도구, 남은 식량과 짐승 가죽 등을 챙기느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굴 주변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5살짜리 흥수아이도 무리를 따라 함께 걸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발바닥에 물집도 생겼습니다. 와와는 흥수아이를 업어주고 싶었지만 이미 등에는 진보다리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대신 흥수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조금씩 무리에서 뒤처지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무리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남쪽을 따라 걸은 지 수십일이 지났을 즈음 앞서 걸어가던 번개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번개는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유유히 흐르는 강과 넉넉한 숲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번개가 무리를 향해 돌아서서 외쳤습니다. 무! 꼬꼬로! 오또또! 근처에 동굴이 있는지 찾아보자! 잠시 후 누군가가 언덕 위의 동굴을 가리켰고 모두 그곳으로 달렸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눈보라와 비바람뿐만 아니라 짐승을 피하기에도 딱 좋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번개가 또다시 외쳤습니다. 루바! 여기가 좋겠다! 이제 번개의 무리는 한동안 이동하지 않고 여기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꼬챙이에 끼운 고기가 익자 모두 불 주위에 둘러앉아 사이좋게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때우고 내일부터 사냥과 채집을 하도록 하자. 무리는 내일 사냥과 채집에 쓸 도구를 손질하고 난 후 잠자리에 들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동굴 앞을 지킬 테니 모두 푹 쉬어. 불방망이를 든 두 남자가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먹을 것은 어떻게 구했을까? 다음 날, 동굴 안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번개가 남자들을 이끌고 사냥을 떠나자 야호를 비롯한 여자들도 근처 숲으로 채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리지어 다녔습니다. 언제 위험한 짐승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두 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 여자들은 아이들에게 주의를 준 다음 대추나무, 밤나무, 참나무를 힘껏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대추, 밤, 도토리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여자들은 쭈그리고 앉아 도라지를 캤습니다. 나무 둥지에서 애벌레와 새알도 꺼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안 돼! 흥수아이가 빨간 버섯을 따먹으려 하자 야호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뛰어내려왔습니다. 야호는 허리를 숙여 흥수아이와 눈을 맞추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먼저 내게 물어보고 먹어야 해. 1년 전에 독버섯을 먹고 죽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야호는 흥수아이를 꼭 안으며 또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호는 모두의 어머니였고 흥수아이 역시 모두의 아이였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무리 전체가 한 가족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또 모두가 평등한 사회였죠. 사냥에 실패하면 어떻게 했을까?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채집을 마친 여자들이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동굴에 남아있던 노인이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유, 수고했다. 그런데 아직 남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첫날이라 멀리 가진 않았을 텐데.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번개가 남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쌍코뿌리가 불로 번개를 들이받았어. 번개의 허벅지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자 야호는 밖으로 나가 상처를 낫게 하는 약초를 뜯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로 찧어 번개의 상처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오늘 사냥은 실패했어. 다들 기다렸을 텐데 미안하다. 번개는 쓰라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야호는 풀이 죽어있는 번개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사냥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한다는 것도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천만 다행이다. 야호의 말대로 구석기 시대의 사냥은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성공할까 말까 했죠. 그날도 번개의 무리는 여자들이 채집해온 나무 열매와 풀뿌리, 새알, 꿀 등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흥수아이는 번개가 걱정됐는지 특히 맛있는 새알을 번개 앞에 놓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먹어. 번개는 빙그레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